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게 사실은 그냥 정보 덩어리일 뿐이라면? 좀 충격적이죠?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루치아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인데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처음엔 정보의 세계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인간이 최고라는 생각, 즉 인간 우월주의를 한번 넘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모든 걸 위한 새로운 윤리는 어떤 모습일지, 또 이 모든 게 펼쳐지는 무대인 인포스피어는 과연 어디인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의 새로운 책임은 무엇인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정보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관점,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해요. 뭐랄까, 세상을 보는 렌즈를 완전히 바꿔 끼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질문 한번 보세요. 플로리디 철학의 심장을 꿰뚫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 디지털 시대에 당신은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정보의 한 형태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인간 우월주의를 넘어서 만약에 우리도 그냥 정보의 한 형태일 뿐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인간의 특별함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플로리디의 철학이 우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가졌던 생각이죠. 인간은 특별하고 정보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플로리드는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니,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 그저 수많은 정보적 존재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세상을 훨씬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플로리디는 이런 존재들을 아주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인포그. 쉽게 말해서 정보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동물, 식물은 물론이고 이 책상, 컴퓨터, 심지어는 인공지능, AI까지 전부 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게 이 인포그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개념이 확 와닿죠. 우리가 그냥 빵 하나 사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정보 교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빵의 속성, 그러니까 맛있어 보인다거나 갓 구웠다는 정보가 나의 행동, 즉 빵을 산다는 정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내가 빵을 샀다는 정보는 또 친구한테 영향을 줘서 나도 저기서 빵 사야지 라는 행동 정보를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나는 정보를 주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정보에 의해 움직이는 객체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모든 것을 위한 윤리학.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 윤리관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알던 권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엎고 혁명적인 새 윤리체계로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플로리드는 여기서 존재라는 말의 뜻 자체를 재정의해버립니다. 그에게 존재한다는 건 그냥 숨쉬고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다른 정보와 상호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그게 인간이든 돌멩이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플로리디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칸트 윤리학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만 도덕적 가치를 줬죠. 생명 중심 윤리학은 모든 살아있는 것까지는 포함했지만 사물이나 AI는 여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플로리디의 정보 윤리학을 보세요. 모든 인포그,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제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적 고려의 원이 말 그대로 우주만큼 넓어진 겁니다.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인포그는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둘째,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나 AI도 포함되고요. 셋째, 그렇다고 모든 권리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와 도리의 권리는 당연히 다르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각 인포그는 자신의 본성 그대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은 노트북답게, 돌은 돌답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인포스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세상 모든 게 인포그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수많은 인포그들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플로리드는 그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부릅니다. 정보의 공간이죠. 이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물리적 공간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텅 빈 상자 같은 거였죠. 그 안에 물건들이 그냥 놓여있는 무대. 하지만 플로리드의 인포스피어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관계적인 환경입니다. 인포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공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전체가 바로 이 인포스피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정보의 공간, 인포스피어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요? 플로리드는 그 열쇠가 바로 추상화 칭의, Level of Abstraction, 줄여서 LOA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목적,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한 대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정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안전이라면 여러분은 뭘 볼까요? 그렇죠. 에어백 성능, 충돌 테스트 등급,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목표가 경제성이라면 어떨까요? 그때는 유지비, 연비, 나중에 팔 때 가격 같은 정보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정말 신기하죠? 자동차라는 물리적 실체는 똑같은데 내가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내가 경험하는 자동차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현실은 저기 바깥에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어떤 렌즈를 선택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 우리가 바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라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책임. 우리가 현실을 만들어가는 참여자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이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인공지능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인류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할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즘엔 그냥 상상만은 아니죠. 자유의지가 없는 자율주행 AI 교통관제 시스템이 있다고 쳐요. 이 AI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살짝 바꿨는데 그 결과로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혼란의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존의 윤리관으로 보면 AI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하지만 플로리드는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미묘한 답을 내었습니다. 플로리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AI 시스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 AI는 도덕적 행위자라는 거예요. 즉, 그 AI가 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은 없는데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숙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딜레마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책임은 질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는 행위자를 만들어낸 존재. 그게 바로 우리니까요. 플로리디는 이런 인류를 호모 포에티쿠스, 호모 포이에티쿠스, 즉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창조자이자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증대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정보의 생태계, 인포스피어를 가꾸고 돌봐야 하는 책임감 있는 정원사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현실의 관리자라면 우리는 지금 모든 존재를 위해 건강하고
윤리적이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인포스피어를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